할머니, 이게 정말 할머니가 쓴 거예요? 손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트를 든 손이 흔들렸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 그 긴 시간 동안 숨겨온 것이 이렇게 들통날 줄은. 새벽 4시. 오늘도 나는 걸레를 들었다. 복도는 고요했다. 내 발소리만이 긴 어둠을 깼다. 65년을 살았다. 그중 30년을 이 대학 건물에서 보냈다. 청소부. 그게 내 이름이었다. 거기 청소하시는 분 아줌마 할머니. 다들 그렇게 불렀다. 강의실 문을 열었다. 어젯밤 학생들이 쓴 칠판, 지우개를 들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칠판 한쪽 구석. 누군가 끄적인 수식이 내 눈길을 붙잡았다. F 괄호 열고 X제곱 플러스 3X 괄호 닫고 DX는 답이 틀렸다. 지울까 말까 망설이다가 분필을 들었다. 작게 구석에 정답을 적었다. 누가 볼까 두려웠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다. 틀린 것을 보면 손이 먼저 움직였다. 40년 전부터 그랬다. 물걸레를 적셨다. 물이 뚝뚝 바닥에 떨어졌다. 손등에 주름을 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거울 속 얼굴. 누가 봐도 평범한 65세 할머니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아무도 모른다. 원룸 책상 위 쌓인 논문들을 아무도 모른다. 온라인 포럼 맛 지니어스 1959가 바로 나라는 것을. 새벽 5시 1층 복도까지 내려왔다. 휴대폰이 울렸다. 손녀 민지였다. 할머니 오늘도 새벽부터요? 몸 상하시겠어요. 괜찮아. 짧게 답했다. 민지는 걱정이 많다. 26, 대학원생, 나를 닮아. 수학을 좋아한다. 하지만 내가 수학을 했다는 건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없었다. 강의실 책상을 닦았다. 낙서가 많다. 교수 목소리 너무 작음 유유. 웃음이 났다. 그때 교수실 불이 켜졌다. 새벽 5시 반. 누가 이 시간에. 궁금했지만 내 일이 아니었다. 청소 카트를 밀고 다음 층으로 올라갔다. 계단. 하나, 둘, 천천히. 숨이 찼다. 무릎이 욱신거렸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혼잣말이 나왔다. 하지만 그만두면 월세를 못 낸다. 민지 학비도 내가 보태고 있다. 쉴 수 없다. 아직은 6층 복도 마지막 강의실. 문을 열었다. 그리고 멈췄다. 칠판에 낯익은 수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변형된 증명 과정. 틀렸다. 아주 많이. 하지만 이 문제를 이 시간에 푸는 사람이 이 대학에 있다니. 손이 떨렸다. 분필을 집었다. 지울 수 없었다. 고칠 수밖에. 오늘도 60대 이상 어르신 여러분께 마음의 울림을 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편안히 앉으셔서 혹은 누우셔서 천천히 들어주세요. 1982년 나는 25이었다. 서울대학교 수학과
전액 장학생, 천재,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 교수님도 김순희, 넌 MIT 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일용직, 어머니는 식당에서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내가 장녀였다. 1983년 봄, MIT 합격 통지서가 왔다. 전액 장학금, 손이 떨렸다. 꿈이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순이야, 네, 이제 시집 갈 때 됐다. 가슴이 철렁했다. 아버지, 괜찮은 집 아들이 있다. 공무원이야. 안정적이지. 하지만 저는 공부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다. 여자는 시집 가서 애 낳고 사는 게 행복한 거야. 입이 마르다. 말이 안 나왔다.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해 6월, 나는 결혼했다. MIT는 포기했다. 신혼여행도 없었다. 신랑은 착했다. 하지만 여보, 수학책은 그만 보고 밥이나 해. 응. 교과서를 덮었다. 논문을 서랍에 넣었다. 1년 후 딸을 낳았다. 2년 후 또 딸을. 집안일, 육아, 시댁 눈치, 수학은 점점 멀어졌다. 1990년 딸들이 학교 갔다. 집은 텅 비었다. 서랍을 열었다. 먼지 쌓인 노트, 10년 전 쓴 논문 초고, 펼쳤다. 정수론에서의 새로운 접근, 눈물이 났다. 이걸 왜 버리지 못했을까? 손가락으로 수식을 따라갔다. 아직 기억났다. 심장이 뛰었다. 다시 해볼까? 혼잣말. 하지만 현실이 무거웠다. 남편 월급 빠듯했다. 나도 일을 해야 딸들 학원비라도. 1994년 대학교 청소 공고를 봤다. 새벽 4시에서 8시, 주 6일, 시급 3,500원. 지원했다. 합격했다. 첫 출근 날, 새벽 3시 반에 일어났다. 강의실을 닦았다. 칠판을 봤다. 미분방 정식. 가슴이 뛰었다. 학생들이 풀던 문제. 내가 10년 전 연구하던 것. 퇴근 후 도서관에 갔다. 최신 논문을 찾았다. 복사했다. 집에서 몰래 읽었다. 남편 몰래, 딸들 몰래. 밤이면 다른 사람이 되었다. 1995년부터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빨간 공책, 문구점에서 500원. 표지에 아무것도 안 썼다. 수식을, 증명을 하나씩. 손이 기억했다. 머리가 돌아갔다. 10년의 공백, 메워졌다. 아니, 더 깊어졌다. 혼자 공부하니 더 집중됐다. 아무도 방해 안 했다. 아무도 평가 안 했다. 순수하게 수학만. 2000년 인터넷이 생겼다. PC방에 갔다. 수학 포럼을 찾았다. 해외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었다. Math Genius 1959. 나이가 들어도 1959년생이니까 처음엔 다른 사람들 논문만 읽었다. 그러다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 증명의 3단계 논리에 오류가 있습니다. 대안적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반응이 왔다. 당신은 누구죠? 수학자입니까? 대답하지 않았다. 수식으로만 말했다. 2010년 딸들이 결혼했다. 남편은 퇴직했다. 나는 여전히 청소를 했다. 월급이 올랐다. 시급 8,000원. 하지만 물가도 올랐다. 손녀가 태어났다. 민지, 할머니 뭐해요? 그냥 책 보는 거야. 무슨 책? 재미없는 책. 민지는 웃었다. 이 아이는 나를 닮았다. 숫자를 좋아했다. 퍼즐을 좋아했다. 민지야, 수학 좋아해? 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 아이만큼은 내 꿈을 대신 이뤄주길. 2024년 42년이 흘렀다. 나는 65세. 민지는 26세. 민지는 수학대학원생. 내가 가지 못한 길을. 하지만 민지는 모른다. 할머니가 수학을 했다는 것을 말하지 못했다. 부끄러웠다. 대학도 못 나온 청소부 할머니가 수학을 한다고 하면 웃을까봐. 그래서 계속 숨겼다. 오늘도 새벽 4시 강의실을 닦으며 칠판에 수식을 고치며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시간을. 할머니, 민지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숨이 차 있었다. 왜 그래? 할머니, 혹시 오늘 학교 오셨어요? 가슴이 철렁했다. 응, 청소하러. 몇 시예요?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민지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6층 강의실도 가셨어요? 그래. 혹시 칠판에 뭐 쓰셨어요? 손이 떨렸다. 칠판? 네, 618호요. 아, 그냥 지웠는데. 근데요, 할머니.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을 보여줬다. 칠판 구석. 내가 쓴 수식? 이거요. 심장이 쿵쿵. 교수님 수식 옆에 누가 정답을 적어놨대요. 그래. 근데 이 증명법이요. 아주 독특하대요. 교수님이 누가 썼냐고 학과 전체에 물어봤는데 아무도 모른대요. 식은땀이 났다. 할머니, 혹시 청소하실 때 누가 있었어요? 아니, 정말이요? 정말이야. 거짓말이었다. 민지는 의심스러운 눈빛.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민지가 갔다. 안도의 한숨. 하지만 불안했다. 들킬 뻔했다. 조심해야 한다. 노트를 어디 숨기지? 침대 밑? 아니, 민지가 청소할 때 볼 수도. 옷장 깊숙이? 그것도 위험해. 고민하다가 부엌 싱크대 아래 냄비 뒤에 숨겼다. 빨간 공책 30권. 20년치 연구. 여기라면 안전하겠지. 며칠 후 민지가 또 왔다. 할머니. 응? 혹시 할머니 수학 아세요? 왜? 그냥요. 어렸을 때 제가 숙제 물어보면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초등학교 수학이야. 그 정도는. 근데 저번에도요. 제 문제집 보시더니 오류 찾으셨잖아요. 그랬나? 기억났다. 작년 여름 민지가 풀던 위상 수학 문제. 증명 과정이 틀려서 무심코 말했다. 여기 순서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민지가 확인했다. 정말 틀렸다. 교재 오류였대요. 그때
민지 눈빛이 달라졌다. 할머니, 왜, 혹시 수학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 즉답했다. 정말요? 나는 고졸이야. 그것도 겨우. 그런데 어떻게. 민지야. 목소리를 낮췄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하는 사람이야. 할머니, 그만 물어봐. 민지가 입을 다물었다. 상처받은 표정. 미안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지가 문자를 보냈다. 할머니, 화나신 거 아니죠? 제가 실례했어요. 답장을 쳤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다. 화난 게 아니라 두려웠다. 진실이 들통날까봐. 다음 날 PC방에 갔다. 수학 포럼에 접속했다. Math Genius 1959. 메시지가 300개. 당신의 증명을 받습니다. 놀랍습니다. 밋 존슨 교수입니다. 연락 부탁드립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손이 떨렸다. 읽지 않았다. 로그아웃했다. 위험했다. 너무 유명해지면 들킬 수도 있다. 집에 돌아왔다. 민지가 와 있었다. 열쇠가 있으니까. 할머니, 왜 이렇게 밝지? 무슨 일이야? 저 오늘 싱크대 정리했어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싱크대? 네, 냄비들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래. 근데요. 민지가 웃었다. 오래된 공책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거기 있어요? 그건 혹시 요리 레시피? 응. 거짓말. 민지가 공책을 꺼냈다. 빨간 표지. 펼쳐봐도 돼요? 안 돼. 소리쳤다. 민지가 놀랐다. 나도 놀랐다. 왜요, 할머니? 그냥 개인적인 거야. 레시피가 왜 개인적이에요? 일기야. 일기? 응. 근데 왜 이렇게 많아요? 오래 썼으니까. 민지가 공책을 내려다봤다. 근데 할머니. 응? 일기장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그리고요. 민지가 첫 페이지를 펼쳤다. 이거 숨이 멎었다. 수식이잖아요. 시간이 멈췄다. 민지가 나를 봤다. 나는 민지를 봤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쓴 거예요? 아니, 거짓말. 정말 아니야. 그럼 누가요? 모르겠어. 민지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5년 3월 12일. 날짜가 적혀 있었다. 할머니 필체예요. 할머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거 정말 할머니가 쓴 거예요? 대답할 수 없었다. 30년 숨겨온 비밀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앉아. 민지를 소파에 앉혔다. 나도 앉았다. 한참 말이 안 나왔다. 할머니. 응. 사실이에요? 할머니가 쓴 거예요? 그래. 민지가 입을 벌렸다. 언제부터요? 1994년부터. 30년? 응. 왜 말 안 하셨어요? 그게 가장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다. 민지야. 네. 할머니가 너만 했을 때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수학 천재였어. 민지가 눈을 크게 떴다. 서울대 수학과 전액 장학생. 진짜요? MIT 합격도 했어. MIT요? 그 MIT요? 응. 그럼 왜
못 갔어. 왜요? 시집 가야 했거든. 민지가 멈췄다. 1983년이었어. 여자가 공부하는 거 환영받지 못했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여자는 시집이나 가라고. 민지가 주먹을 쥐었다. 말도 안 돼요. 그때는 그랬어.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집이 가난했고, 동생들이 있었고, 한숨이 나왔다. 그래서 포기했어. MIT도, 수학도, 할머니. 하지만, 민지를 봤다. 포기할 수 없었어. 진짜로는 청소부가 됐어. 대학 강의실, 거기서 수식을 받지. 그래서 다시 시작하신 거예요? 응. 혼자요? 응. 민지가 노트를 펼쳤다. 이거 전부요? 30권. 혼자 30권을.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었어. 교수도 없고, 동료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 도서관, 인터넷, 논문들. 손가락이 떨렸다. 밤마다 읽었어. 혼자 증명하고, 혼자 틀리고, 혼자 고치고, 그리고 민지를 똑바로 봤다. 온라인 포럼에 올렸어. 어디요? 마지니어스 959. 민지가 숨을 멈췄다. 설마, 너 알아? 그 사람이 할머니라고요? 민지가 소리쳤다. MIT 교수들도 찾고 있는 그 전설의 수학자가 할머니였어요? 그래. 말도 안 돼. 민지가 주저앉았다. 근데 할머니. 응?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논문. 무슨 논문? 리만 가설. 민지가 얼어붙었다. 세계 7대 난제. 그거요? 응. 해결하셨어요? 거의라니요? 95% 정도. 민지가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응? 그거 해결하면 필즈 상감이에요. 알아. 상금 100만 달러예요. 알아. 그럼 왜 발표 안 하세요? 말문이 막혔다. 무서워. 뭐가요? 거절당할까봐. 생각해봐. 65세 고졸 청소부 할머니가 세계적 난제를 풀었다고 하면 민지가 입을 다물었다. 믿을까? 비웃지 않을까? 할머니, 30년 숨어서 한 거야. 용기가 없었어. 눈물이 났다. 처음이었다.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응? 같이 해요. 뭘? 논문 완성하고 발표해요. 하지만 저도 도울게요. 민지 눈에 눈물이. 할머니 혼자 하시게 두지 않을게요. 민지야. 그리고요. 민지가 공책을 들었다. 이거 세상이 알아야 해요.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40년.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생겼다. 그날 밤 민지가 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방은 고요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창밖 가로등 하나 깜빡였다. 노트를 펼쳤다. 30년 전 쓴 첫 페이지. 1994년 3월 5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때 내 필체 떨려 있었다. 무서웠을 것이다. 다시 시작하는 게 민지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다. 사실은 10년 전 거의 발표할 뻔했다. 2014년
리만 가설 증명 90% 완성했다. 국제수학학회 이메일을 보냈다. 논문을 투고하고 싶습니다. 답장이 왔다. 소속 기관을 알려주십시오. 없습니다. 학위는요? 학사도 없습니다. 일주일 후, 죄송하지만 최소 박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거절당했다. 그날 노트를 찢으려 했다. 하지만 찢지 못했다. 창밖을 봤다. 별이 없다. 서울 하늘은 언제나 40년 전 시골 마을 별이 많았다. 밤마다 옥상에서 별을 세며 수식을 생각했다. 아버지, 혼잣말이 나왔다. 제가 MIT 갔어야 했나요? 대답 없는 물음. 아버지는 20년 전 돌아가셨다. 임종 전 마지막 말씀. 순이야 미안하다. 공부시켜줬어야 했는데. 그제야 깨달으신 거였다. 너무 늦었다. 나는 50대였고 아버지는 죽어가셨고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었다. 부엌에 갔다. 물을 마셨다. 싱크대 아래 노트들이 있던 자리 텅 비었다. 민지가 가져갔다. 할머니, 제가 정리할게요. 스캔해서 백업도 하고 고마웠지만 허전했다. 30년 매일 밤 이 노트들과 이제 내 곁에 없다.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봤다. 금이가 있다. 언제 생긴 건지. 집도 늙었다. 나도 늙었다. 손을 들어봤다. 주름, 핏줄, 검버섯. 이 손으로 수천 개의 증명을 썼다. 이 손으로 30년 청소를 했다. 어느 게 진짜 내 삶이었을까? 청소부? 수학자? 둘 다였다. 둘 다 아니었다. 휴대폰을 봤다. 딸에게 전화할까? 아니다. 딸은 모른다. 내가 수학을 한다는 걸 딸에게 한 번도 말한 적 없다. 엄마는 왜 공부 안 했어? 딸이 중학생 때 물었다. 엄마는 머리가 나빠서 거짓말했다. 딸이 말했다. 그럼 나도 그런가 봐. 수학 너무 어려워.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딸 수학 숙제를 봤다. 틀린 문제 10개 고쳐주고 싶었다. 하지만 엄마도 모르겠다. 또 거짓말했다. 딸은 수학을 포기했다. 나 때문에. 민지가 떠올랐다. 내 손녀. 나를 닮았다. 수학을 좋아한다. 민지 덕분에 오늘 비밀을 말했다. 민지 덕분에 용기가 생겼다. 고맙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다. 고맙다는 말. 왜 이렇게 어려울까? 시계를 봤다. 밤 11시. 내일도 새벽 4시. 일어나야 한다. 청소를 해야 한다. 65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무릎이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하지만 쉴 수 없다. 돈이 필요하다. 집세, 생활비, 민지 학비 보태는 것.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그만두면 수학만 할 수 있을까? 아니다. 돈 걱정해. 수학은 못한다. 청소를 해야 수학을 할 수 있다. 아이러니다. 노트를 다시 펼쳤다. 아니다. 민지가 가져갔지. 손이 허공을 더듬었다. 없다. 웃음이 났다. 3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바뀐다.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수식이 떠올랐다. 리만 가설, 마지막 5%, 증명의 빈틈, 어디일까? 3년 전부터 막혀 있다. 뭔가 놓쳤다. 뭘까? 계속 생각했다. 밤마다, 새벽까지 답이 안 나왔다. 눈을 떴다. 결심했다. 민지 말대로 완성하자. 마지막 5% 반드시 그리고 세상에 내놓자. 거절당해도 좋다. 비웃음 받아도 좋다. 하지만 시도는 하자. 40년 숨어 살았다. 이제 나와도 되지 않을까. 휴대폰을 들었다. 민지에게 문자를 썼다. 민지야, 할머니 결심했어. 논문 완성하자. 전송. 3초 후 답장이 왔다. 할머니,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다.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다. 2024년 5월 논문이 완성됐다. 리만 가설에 대한 새로운 증명. 저자 김순희. 민지가 도왔다. 컴퓨터로 정리하고 그래프도 그리고 레이텍스 문서 120페이지 떨리는 손으로 국제 수학 저널에 제출했다. 일주일 후 논문 접수되었습니다. 심사 기간 3개월. 가슴이 뛰었다. 민지가 소리쳤다. 할머니, 됐어요. 아직 심사. 그래도 접수됐잖아요. 민지가 나를 안았다. 행복했다.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이제 시작이다. 6월 청소 중 교수실 앞을 지나갔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리만 가설 증명이요? 그래. MATHGENIUS 1959가 드디어 정체를 드러냈어. 박 교수, 수학과 학과장, 논문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군. 우리 대학에 이런 인재가 있었나? 아니, 외부 사람인 것 같은데. 궁금했다. 하지만 가야 했다. 청소 카트를 밀고 계단으로 갔다. 7월 민지가 급하게 전화했다. 할머니, 왜 그래? 학교에 소문났어요. 뭐가? 리만 가설 논문. 우리 대학 박 교수님이 풀었대요. 뭐? 박준혁 교수? 학과장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리만 가설 증명했다고 오늘 학과 세미나에서 발표했대요. 숨이 멎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 논문 심사는 어떻게 돼요? 아직 연락 없어. 이상한데요. 그날 밤, 박 교수 이름을 검색했다. 논문이 올라와 있었다. On the Proof of Riemann Hypothesis. Author Jun Hyuk Park, PhD. 열어봤다. 첫 페이지, 익숙한 수식. 두 번째 페이지, 내가 쓴 증명법. 세 번째 페이지, 내 논문. 그대로. 손이 떨렸다. 민지에게 전화했다. 민지야, 할머니, 박 교수 논문 봤어? 아니요, 아직. 지금 당장 봐. 왜요? 내 논문이야. 네. 박 교수가 내 논문을 훔쳤어. 민지가 비명을 질렀다. 30분 후, 민지가 달려왔다. 할머니, 봤어? 이게 말이 돼요? 똑같아요.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민지가 노트북을 켰다. 할머니, 증거 있어요? 논문 제출 기록. 그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럼 타임스탬프, 이메일 기록, 원본 노트. 노트는 내가 가져갔잖아. 맞아요. 민지가 소리쳤다. 스캔본도 있고 날짜 기록도 있어요. 민지가 SNS를 켰다. 할머니, 박 교수 논문. 벌써 난리예요. 뭐가? 밋 존슨 교수가 리트윗했어요. 화면을 봤다. Impressive work by Professor. 파크, This could be the breakthrough we've been waiting for. 좋아요 5만 개. 가슴이 무너졌다. 내 논문인데. 할머니, 민지가 내 손을 잡았다. 싸워야 해요. 어떻게? 폭로할 거예요. 민지야 하지만 안 돼요. 민지 눈에 눈물. 할머니가 30년 숨어서 밤마다 혼자 이루신 건데 이렇게 빼앗기면 안 돼요. 한참을 생각했다. 싸우면 신분이 드러난다. 65세 청소부 할머니. 사람들이 믿을까? 아니, 비웃을 것이다. 청소부 주제에 노인네가 무슨. 하지만 민지 말이 맞다. 30년.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민지야. 네. 어떻게 하면 돼? 민지가 미소 지었다. 제가 할게요. 민지가 키보드를 두드렸다. 할머니, 노트 사진 좀 주세요. 왜? 올릴 거예요. 트위터에. 정말? 네. 민지야, 괜찮겠어? 할머니는요? 난 괜찮아. 거짓말. 무서웠다. 하지만 해야 한다. 민지가 트윗을 작성했다. 박준혁 교수의 논문은 도용입니다. 진짜 저자는 제 할머니 김순희 65세입니다. 증거를 공개합니다. 사진 첨부. 1994년부터 쓴 노트 30권. 타임스탬프 찍힌 이메일. 논문 제출 기록. 올릴까요? 민지가 물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올려. 클릭. 트윗이 업로드됐다. 1초, 2초, 3초. 조회수가 올라갔다. 댓글이 달렸다. 설마, 진짜예요? 할머니가. 민지가 내 손을 꽉 잡았다. 할머니, 응? 이제 시작이에요. 밤이 깊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휴대폰 알림이 멈추지 않았다. 딩, 딩, 딩. 잠에서 깼다. 조회수 100만. 댓글 5만 개. 이게 진짜면 역대급 스캔들. 할머니 응원합니다. 박 교수 파면해야. 손이 떨렸다. 오전 9시. 기자들이 전화했다. KBS 뉴스데스크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CNN 코리아입니다. 받지 않았다. 무서웠다. 민지가 왔다. 할머니, 민지야. 뉴스 봤어요? 일면이에요. 신문을 펼쳤다. 65세 청소부 할머니, 세계 7대 난제 풀어. 사진. 내 얼굴. 어디서 구했지? 민지야, 이거. 제가 올렸어요. 뭐? 할머니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어지러질했다. 오후 2시. 박 교수가 기자회견했다. TV를 켰다. 저는 논문을 도용하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 정장 차림. 단호한 표정. 해당 노인은
우리 대학 청소 직원입니다. 청소 직원이 리만 가설을 풀 수 있겠습니까? 기자들이 웃었다. 가슴이 무너졌다. 노트는 조작 가능합니다. 이메일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3년간 연구했습니다. 명예를 걸고 말합니다. 기자회견 끝. 민지가 주먹을 쥐었다. 할머니, 저 사람. 괜찮아. 괜찮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존슨입니다. 네. 밋 존슨 교수입니다. 심장이 멎었다. 문이 열렸다. 백발의 외국인. 60대 중반쯤. 김순희 씨 맞으십니까? 네. 저는 데이비드 존슨입니다. MIT 수학과 교수. 영어. 민지가 통역했다. 할머니를 만나러 왔대요. 존슨 교수가 앉았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다. Math Genius 1959. 당신이었군요. 네. 15년 전부터 저는 당신 논문을 읽었습니다. 누군지 몰랐지만 천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슴이 뛰었다. 그래서 박 교수 논문을 보고 이상했습니다. 왜요? 문체가 달랐습니다. 문체요? Math Genius 1959 UI. 증명은 독특합니다. 존슨이 화면을 돌렸다. 이런 방식은 박 교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존슨이 미소 지었다. 어제 당신 노트를 봤습니다. SNS에서. 네. 그게 진짜입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존슨이 말했다. 제가 학회에 증언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진짜 저자는 김순희 씨라고. 눈물이 났다. 왜? 저를 도와주시나요? 수학은 진실입니다. 존슨이 진지하게 말했다. 나이, 성별, 학력.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증명했는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민지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다음 날 대학이 조사위원회를 꾸렸다. 박준혁 교수 논문 도용 의혹. 진상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나도 출석했다. 청소복 차림으로 기자들이 사진을 찍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회의실. 박 교수가 앉아 있었다. 나를 봤다. 경멸하는 눈빛. 김순희 씨. 조사위원장이 말했다. 논문을 직접 쓰셨습니까? 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민지가 노트를 꺼냈다. 30권. 이게 전부입니까? 네. 박 교수님 반박하시겠습니까? 박 교수가 일어났다. 조작입니다. 근거는 청소부가 리만 가설을 풀 수 없습니다. 그건 당신 추측일 뿐. 존슨 교수가 끼어들었다. 저는 15년간 Math Genius 1959 WA. 교류했습니다. 이 노트의 필체와 온라인 증명 방식이 일치합니다. 박 교수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존슨이 화면을 켰다. 결정적 증거가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박 교수님의 이메일입니다. 3개월 전 당신은 심사위원이었습니다. 화면의 이메일. From Jun Hyuk Park to Journal Committee. Repaper #2024-789. 당신이 김순희 씨 논문을 심사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이유 저자 학력 미달. 하지만 논문 내용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박 교수 얼굴이 하얗게 아닙니다. 박 교수가 소리쳤다. 저는 증거가 있습니다. 존슨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 컴퓨터 기록, 김순희 씨 논문 파일, 수정 날짜, 모두 그녀 제출 이후입니다. 침묵. 조사위원장이 말했다. 박준혁 교수, 직위 해제합니다. 박 교수가 주저앉았다. 회의실을 나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김순희 씨, 소감 한마디. 어떻게 혼자 공부하셨나요? 앞으로 계획은? 민지가 나를 안았다. 할머니, 응, 해냈어요. 고개를 끄덕였다. 40년, 처음으로, 당당했다. 나는 수학자다. 65세, 청소부. 하지만, 수학자, 3개월 후, 2024년 11월, 내일, MIT에서 강연한다. 김순희 박사, 리만 가설 증명 특별 강연. 박사, 며칠 전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에서 40년 만에 짐을 쌌다. 비행기표, 여권, 강연 원고. 손이 떨렸다. 무섭다. 하지만 해야 한다. 민지가 옆에 앉았다. 할머니, 응? 떨려요? 응. 저도요. 민지도 간다. 같이. 민지야. 네. 고마워. 할머니,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민지가 울었다. 저야말로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수학 계속할 용기 생겼어요. 서로 안았다. 창밖을 봤다. 원룸. 30년 살았다. 이제 이사 간다. 대학에서 교수 자리를 줬다. 석좌 교수로 모시고 싶습니다. 믿기지 않았다. 청소부에서 교수로 아파트도 생겼다. 월급도 생겼다. 더 이상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기쁘다. 하지만 이상하다. 30년 습관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시계를 봤다. 밤 11시. 예전 같으면 지금쯤 노트를 펴서 수식을 쓰고 있을 시간. 하지만 이제 노트도 없다. 대학 박물관에 기증했다. 한국 최초 청소부 수학자의 노트. 전시된다고 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허전하다. 눈을 감았다. 40년 전 25 MIT 합격 통지서. 포기하는 게 아니야. 미루는 거야. 그때 내가 한 말. 40년 미뤘다. 이제 다시 시작한다. 늦었다. 65세. 하지만 늦지 않았다. 수학에는 나이가 없으니까. 휴대폰이 울렸다. 존슨 교수였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긴장하지 마세요. 모두 당신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민지가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응? 내일은 할머니 날이에요. 고개를 끄덕였다. 잠을 청했다. 꿈을 꿨다. MIT 강단. 수백 명의 청중. 나는 칠판 앞에 섰다. 분필을 들었다. 수식을 썼다. 박수가 터졌다. 2025년 5월 서엑스대학교 수학과 연구실. 문패. 김순희 석좌 교수. 미소가 지어졌다. 수업이 끝났다.
학생들이 질문했다. 교수님, 응? 어떻게 혼자 공부하셨어요? 꾸준히. 포기하고 싶을 땐요? 포기했어. 수백 번. 학생들이 놀랐다. 하지만 다음 날엔 다시 시작했지. 왜요? 좋아서. 그게 전부였다. 저녁, 딸이 찾아왔다. 엄마, 왜? 미안해. 뭐가? 엄마가 천재인 줄 몰랐어. 웃음이 났다. 아니야. 천재 아니야. 그냥 좋아했을 뿐. 딸이 울었다. 엄마 때문에. 나도 수학 싫어했어. 알아. 근데 지금 다시 해볼까 해. 그래. 응. 엄마 보니까 나이는 상관없더라. 안아줬다. 밤, 연구실, 칠판 앞에 섰다. 분필을 들었다. 새 문제, 골드바흐 추측. 시작했다. 창밖, 별이 보였다. 서울 하늘에도 별이 있구나. 40년 만에 처음 봤다. 민지가 문을 열었다. 할머니, 아직도 이래요? 응, 집에 가요. 조금만 더. 안 돼요. 내일 또 오면 되잖아요. 그래, 내일 또 온다. 모레도, 글피도, 매일. 이제 당당하게 칠판을 닦았다. 불을 껐다. 민지와 손잡고 집에 갔다. 새로운 시작. 65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소감을 나눠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